나만의 집 짓기 노하우 9번째, 건축 설계 계약 시 주의의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는 계획을 실행하려면 건축사와 건축 설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건축주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상 소규모 건축에서 해당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건축주 요구사항을 추가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건축사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오류가 없도록 기재하고, 건축사가 아닌 대리인으로 사무원이 계약할 경우 건축사의 위임장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행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사가 계약 이행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행보증서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건축주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용역기간의 변경 및 해지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익형 건물이나 분양물의 경우 기간의 연장에 따른 지체 손해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용역기간의 연장이 해당 건축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축 PF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건축주의 신용도와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설계도서 완성 및 건축허가나 사업 승인 이후에도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이에 따른 설계비 지급, 지체 책임 문제, 설계비 정산 문제를 미리 특약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설계 용역과 납품도서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령 면적 60평 규모를 생각하고 합의했는데 허가 이후에 설계 단계에서 120평 규모로 갑자기 변경하려고 하면 설계사와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설계까지 포함할 것인지 실시 설계의 범위까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3D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할 수 있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도서 작성 업무도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초과하는 행위는 건축주의 인감을 첨부한 승낙서가 없는 한 무권대리임을 정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신경 쓸 시간이 없을 때 시공사와 짜고 임의로 설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설계비 지급 방법 및 시기, 추가 견적을 정해야 합니다. 설계비는 일시불 또는 분할해 낼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시 20%, 계획설계도서 제출 시 20%, 중간설계도서 제출 시 30%, 실시설계도서 제출 시 30% 지급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시 30%, 건축허가 시 40%, 공사 완료 시 30% 지급합니다. 물론 특약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 견적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5% 설계 범위 초과 시 어떻게 정산한다고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하자로 인한 추가 견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설계하자 여부는 건축주의 주도에 따라 다른 전문가가 판단한다고 특약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비에 대한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곤 하는데,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일처리를 대행하고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수량산출서나 공리역서의 제공을 정해야 합니다. 수량산출서란 레미콘, 철근, 유리, 페인트 등과 같이 모든 공정의 필요 수량을 산출한 서류입니다. 공리역서란 수량과 규격까지 기입되어 있고 가격 부분만 공란으로 만든 서류입니다. 차후 시공 견적 산출 및 기성검사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허가용 도면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에서 작성한 도면에는 수량산출서나 공리역서 등이 없다 보니 이러한 상태로 견적을 받으면 추후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설계 계약 시 주의의 점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행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용역기간의 변경 및 해지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설계 용역과 납품도서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설계비 지급 방법 및 시기, 추가 견적을 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비에 대한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수량산출서나 공리역서의 제공을 정해야 합니다.
건축 설계 계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사가 중간에 중단될 수도 문제없이 준공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비전문적인 건축주가 이러한 주의의 점을 꼼꼼히 살펴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함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안심집 짓기 플랫폼 닥터빌드가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부터 건축 설계, 계약, 공사 일정과 비용까지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케어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성고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